인류는 에너지를 기반으로 발달해왔죠. 인류의 삶이 다른 동물들과 전혀 다른 것은 인류가 자연으로부터의 선물인 에너지를 사용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산업이 발전하고 문명이 찬란해질수록 더 많은 에너지를 사용하다 보니 에너지를 사용했던 화석연료는 고갈되기 시작했고 무방비로 사용한 에너지 때문에 자연이 무너지고 기후변화는 심해졌습니다. 그래서 인류는 고민하기 시작했습니다. 에너지를 좀 더 현명하게 사용하는 법은 없을까? 깨끗하고 무한한 에너지는 없을까? 하고 말이죠. 인류는 고갈될 자원이 아닌 새로운 에너지원을 찾아야 했습니다. 그 결과 자연계에 숨어있던 가장 큰 힘, 원자를 이루는 입자들 간의 결합 에너지인 핵력의 존재를 알게 되었습니다. 새로운 시대를 열 핵 에너지의 가능성을 만나보시죠. 인류가 처음 세상에 나타났던 400만 년 전, 처음 나무를 태워 불을 사용하는 방법을 발견한 인류는 혹독한 빙하기를 날 수 있었죠. 주로 나무를 태워 열을 얻었습니다. 그리고 6,000년 전, 인류는 처음으로 숯을 사용해 높은 온도를 사용하는 법을 알아냈죠. 그 결과 다양한 의식주의 변화가 시작됐습니다. 철로 무기를 재련할 수도 있었고 농기구의 발전도 시작됐죠. 사람들의 삶이 보다 편리해진 겁니다. 그 다음으로 석탄을 에너지원으로 사용하기 시작했습니다. 나무보다 더 높은 온도로 타는 석탄 덕에 18세기 산업혁명이 일어났죠. 석탄은 각종 기계, 생활용품, 난방 등 다양하게 사용되었습니다. 석탄 다음은 석유의 등장이었습니다. 석유를 발견하면서 에너지의 대변환이 일어났죠. 석탄의 문제점을 보완하고 장점이 더 많았던 석유. 석유의 사용은 에너지의 대변환이었습니다. 석유로 각종 생활용품들을 만들고 석유로 난방, 전기를 사용하게 되었습니다. 지금도 도로에는 석유로 달리는 자동차들이 가득합니다. 석유 없는 삶은 상상도 할 수 없게 되었지만 문제도 있었습니다. 과도한 화석연료의 사용으로 인한 환경 문제, 기후변화 문제는 외면할 수 없는 상황에 도달했고 인류는 환경을 망치지 않고 오래도록 사용 가능한 신재생에너지를 찾는 노력을 시작했습니다. 인류는 환경을 해치지 않는 청정에너지를 찾아 오랜 시간 연구하고 고민했습니다. 자연이 주는 에너지인 풍력, 수력, 태양광, 지열에너지 등 신재생에너지를 활용하는 방법을 개발해냈죠. 우리가 다음 세대에 물려줄 깨끗한 지구를 만들기 위해서는 바로 청정에너지, 신재생에너지가 인류의 미래라는 걸 알기 때문입니다. 이곳은 서울특별시의 신재생에너지 랜드마크 서울 에너지 드림센터입니다. 에너지 자립의 꿈이 현실이 되는 그런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한 노력을 만나볼 수 있는 곳이죠. 열심히 발을 굴리며 자전거를 타며 에너지를 만드는 체험, 이런 건 기본이고요. 바람으로 에너지를 만드는 동력 에너지가 어떤 과정을 거쳐 어떤 힘을 내는지 그 과정을 살펴볼 수도 있습니다. 에너지를 사용하지 않고 인류가 생존하기는 어렵죠. 에너지를 사용을 해야 됩니다. 근데 지금까지 사용해온 그 에너지가 화석 에너지라든지 또는 원자력 에너지 이런 것들을 사용해 왔는데 그것으로 인한 문제들이 이제 많이 생기고 있죠. 그래서 어떻게 하면은 그 피해도 줄이고 우리가 생존하는데 덜 피해를 입고 또 이렇게 계속해서 사용할 수 있는가 이런 걸 연구하다 보니까 재생에너지를 이용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 재생에너지에 대해서 실제로 어떤 방법으로 재생에너지 이용하게 되는지 그런 걸 체험을 통해서 이제 알 수가 있는 그런 시설입니다. 이게. 재생에너지를 잘 활용한다면 에너지 낭비 없는 에너지 자립 도시를 만들 수 있다는 것 다들 아실 겁니다. 제로에너지 건물을 만드는 것도 에너지 자립 도시를 만드는 기초가 되죠. 이제 이 판은 이 빌딩에서 생산한 전기를 어떻게 효율적으로 사용하고 있는지 설명하는 빌딩 에너지 관리 시스템입니다. 건물 에너지 관리 시스템이란 건물의 효율적인 에너지 관리를 위해 에너지 사용 내역을 모니터링해 최적화된 에너지 관리 방안을 제공하는 시스템입니다. 수집된 정보를 분석하여 건물 특성에 따라 개선 방안을 제시하고 자동 제어를 통해 건물의 운영 상태를 제어하는 시스템이죠. 건축, 기계,
전기에 첨단 정보통신 기술을 접목시킨다는 점에서 기존 기술과 차별화되고 있습니다. 도시의 건물 안에 이런 시스템이 도입된다면 빅데이터 기반의 에너지 수요 관리가 가능해져서 더 큰 규모의 에너지 활용이 가능해질 겁니다. 최첨단 기술을 적용하여 효율적인 에너지 관리와 활용이 가능한 제로에너지 건물. 최근에는 정부의 에너지 정책 하에 공공기관의 건물들이 제로에너지 건물로 지어지는 곳이 많습니다. 이것도 바로 그런 건물이죠. 한국에너지공단 신사옥은 지하 3층, 지상 8층의 건물로서 에너지 자립률은 20.12%로 에너지 소비효율 1++, 그리고 제로에너지 건축물 5등급을 인증받았습니다. 이는 연면적 2만 제곱미터 이상의 공공기관 건물에서는 제로에너지 건축물 인증을 받은 최초의 사례라 하겠습니다. 에너지공단 신사옥에는 총 4개 요소, 23가지 최신 에너지 절약 기술 및 신공법 등이 집약되어 에너지 자립률을 높이고 있습니다. 최적의 건물 폭에 양당 코어를 적용했으며 층고 및 외피 면적을 최소화해 지중화함으로써 에너지 부하를 최소화한 최적의 건축물을 계획했습니다. 패시브 요소로는 여름에는 시원하고 겨울에는 따뜻한 실내를 유지할 수 있는 3중 유리 창호를 설치했고 외부 전동 차양으로 빛의 유입량을 조절했습니다. 옥상 정원으로 열섬 현상을 해소하고 태양광 발전, 태양열 급탕, 지열 에너지 등의 재생에너지로 건물 냉난방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대기전력 차단 콘센트, LED 조명, 전열 교환기, 쿨튜브, 광선방, 직광 채광 등의 다양한 액티브 요소를 활용해 에너지를 활용할 수 있도록 세워졌습니다. 이건 태양광 집광 채광기인데요. 프리즘을 통해 받은 햇빛을 전속로로 전달, 에너지로 사용하죠. 또한 건물에 사용되는 조명은 모두 고효율 LED 조명이고요. 외부에 설치된 광선반은 햇빛을 반사시켜 실내 조명에 필요한 에너지를 절감해줍니다. 덕분에 최소의 조명 설비만으로도 건물 내부가 환해 보이죠? 건물의 지하에는 지열 에너지를 활용해 에너지를 만드는 시스템이 구축되어 있는데요. 건물 냉난방에 필요한 에너지 모두를 지열로부터 가져오고 있습니다. 이곳의 규모는 제로에너지 건축물 예비 인증을 받은 국내 업무시설 중 최대 규모라는데요. 그만큼 에너지 운영이 중요하죠. 그래서 바로 이곳이 있는 겁니다. 예, 이곳이 우리 건물에 두뇌라 할 수 있는 스마트 빌딩 센터입니다. 건물의 IT 기술을 활용해 전기, 공조, 방범, 방제 같은 여러 건축 설비를 관리하는 시스템인데요. 건물에서 쓰는 여러 가지 설비를 관리해 에너지 절감과 인건비 절감은 물론 건물 수명 연장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한국에너지공단 신사옥에는 건물 에너지 관리 시스템, 즉 뱀스를 구축하여 이 건물이 사용하고 또 생산하고 있는 모든 에너지를 일목요연하게 관찰하고 통제할 수 있습니다. 건물 에너지 관리 시스템을 활용하면 에너지 사용량, 실내 환경, 건물의 탄소 배출량 등을 확인하고 관리할 수 있는데요. 평균적으로 10에서 30% 정도의 에너지를 절감할 수 있고 나아가 건물의 쾌적한 환경 조성, 건물의 수명 연장 등 다양한 효과를 얻을 수 있다고 합니다. 기존의 건물 에너지 정책들이 건물의 설계 단계 아니면은 건물의 준공 단계까지는 이제 잘 대부분 관리가 잘 되어 왔었거든요. 하지만 이제 건물의 운영 단계에서는 좀 부족한 면이 있다 보니까 제로에너지 건축물이라는 게 도입이 되었고, 뱀스라는 설비의 이제 중요 요소 중에 하나가 바로 이제 계측기들이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이제 계측 설비들을 통해서 각종 데이터들을 수집을 하고 그 또 데이터들을 이제 또 적극적으로 이제 활용을 해가지고서 건물의 에너지를 효율적으로 관리를 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제로에너지 건축물은 운영 단계까지 고려를 한 그런 건축물이라고 할 수 있고, 스마트 시티에서도 중요 요소 중에 하나가 설치된 센서들을 통해서 이제 수집한 데이터들을 어떻게 또 이제 효율적으로 관리하냐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제로에너지 빌딩이 기존 건물 단위에서 좀 더 나가서 이제 군 단위 그리고 더 나아가서 도시 단위까지 확대된다면은
도시 전체의 에너지 효율 향상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런 제로에너지 건물의 보급은 스마트 시티를 만드는 데 있어 아주 중요한 기반이 됩니다. 데이터를 통해 에너지를 관리하고 조율할 수 있기 때문이죠. 다양한 정보통신 기술이 접목되어 사람들의 삶의 질은 물론 도시의 경쟁력을 키우는 스마트 시티. 4차 산업혁명의 기술이 담겨 있는 스마트 시티에서는 인공지능 기술과 정보통신 기술이 접목되어 자율주행 전용 도로가 건설되고 수많은 시스템이 연결되기 때문에 에너지 운영이 매우 중요한 스마트 시티. 때문에 세계 각국의 스마트 시티의 36%는 에너지 효율화에 집중되어 있다고 합니다. 에너지를 잘 활용하는 방법을 알고 새로운 에너지를 개발하는 것. 우리의 미래를 위해 꼭 필요한 일입니다. 자, 그렇다면 화석연료의 단점을 극복한 청정하고 무한한 다음 세대의 에너지 뭐가 있을까요? 우리의 미래 에너지라고 할 때 이제 중요한 요소들이 있죠. 그러니까 이제 첫 번째는 친환경적이어야 된다. 그 다음에 이제 그 자원이 풍부하고 세 번째는 이제 에너지 밀도가 높은 이런 요소들이 이제 맞춰져야 되는데 그 핵융합 경우에는 그 요소들을 다 맞추고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인류에게 필요한 미래 에너지의 조건은 바로 무한한 연료, 친환경, 그리고 대용량 발전이 가능해야 한다는 거죠. 그 답은 바로 핵융합 에너지입니다. 지구의 70%가 바다로 이루어져 있다는 건 다들 아시죠? 바닷물 1리터에 들어가 있는 중수소 0.03g은 휘발유 300리터와 같습니다. 100만 킬로와트급 발전소가 소모하는 연간 소모 연료의 양은 무려 220만 톤의 석탄, 150만 톤의 석유입니다. 하지만 핵융합 발전은 단 10톤이면 충분합니다. 정말 놀라운 에너지 효율이죠? 바다가 동력원인 핵융합 에너지는 온실가스를 내뿜지도 않고 방사능 폐기물도 배출하지 않습니다. 그야말로 환경오염 걱정 없는 청정 녹색 에너지인 셈이죠. 게다가 안전하기까지 한 에너지원입니다. 자연이 선물한 마지막 보물창고 같은 청정 에너지인 핵융합 에너지는 바로 이곳 국가 핵융합연구소에서 만날 수 있었는데요. 인공태양 K스타와 국제 핵융합 실험로 이터 사업을 이끌며 우리나라 에너지 자립 실현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곳입니다. 태양과 밤하늘의 모든 별에서 원자핵의 변환이 일어나고 있다는 사실을 아시나요? 20세기 초에 이르러 과학자들은 우주를 지탱하는 에너지원이 핵융합임을 알게 됩니다. 동시에 우리 주위에서 발견되는 모든 화학적 원소들을 만들어낸 것 역시 핵융합임을 알게 됐죠. 지구에서 이런 핵융합 에너지를 얻기 위해서는 1억 도 이상의 초고온 플라즈마를 만들어야 합니다. 초전도 핵융합 장치의 중요한 부분은 자기장의 크기를 어느 정도 높일 수 있느냐에 따라 다릅니다. 그래서 초전도 토카막 장치로서는 현재 세계 최고 성능을 갖고 있는 초전도 토카막으로서의 위상을 갖고 있습니다. K스타라는 핵융합 장치는 이 같은 초고온의 플라즈마를 진공 용기 속에 넣고 자기장을 이용해 플라즈마를 가두어 핵융합 반응이 일어나도록 하는 역할을 합니다. 토카막이란 자기장 코일로 만든 핵융합 장치입니다. 일명 인공태양이라고 불리우는 것이죠. 우리나라는 핵융합 기술 연구 후발주자로 시작했지만 현재 핵융합 주도국 반열에 올랐습니다. 뛰어난 기술력을 통해 차세대 초전도 핵융합 연구장치 K스타를 운영하며 단기간 내에 핵심 참여 국가로 부상하게 된 것이죠. 국내 기술로 개발된 초전도 핵융합 연구장치인 K스타는 가장 최신의 핵융합 장치이며 또한 초전도 자석을 사용한 세계 유일한 핵융합 장치입니다. 예, 이쪽에 보이는 그 가운데 있는 둥그런 중심부에 있는 장치가 K스타 토카막이 되겠고요. 그 안에 진공 용기 그리고 그 겉을 감싸고 있는 자석 그리고 이 자석을 초저온으로 유지하고 있는 용기가 겉에 우리가 보고 있는 장면이 됩니다. K스타 토카막은 그 토카막 내부에 플라즈마를 발생시키고
그 강한 자기장 위에 그것들을 가둬갖고 우리가 핵융합 연구에 필요한 플라즈마의 어떤 온도라든가 밀도라든가 이런 성능이 발휘하도록 만든 장치입니다. 자, 그럼 핵융합 에너지가 만들어지는 과정을 살펴볼까요? 토카막 내부에 있는 기체를 외부로 뽑아내어 진공 상태로 만듭니다. 그 다음 이를 둘러싼 자석을 냉각시켜 초전도 상태로 만들게 됩니다. 그리고 TF 자석에 전류를 올려서 토카막 내부에 도넛 모양의 자기장을 형성하게 되죠. 그런 다음 핵융합의 원료가 될 중수소 50%, 삼중수소 50%를 토카막 안으로 주입합니다. 그 다음으로는 또 다른 CS 자석에 전류를 올려서 전기장을 발생시키는데요. 그러면 기체 중앙에 있던 전자들이 빠르게 회전하기 시작합니다. 주입된 기체들이 전기장에 의해 빠르게 회전하며 가속 중인 전자들과 충돌하게 되는데 그 결과 플라즈마가 생기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다양한 가열 장치로 플라즈마의 온도를 1억 도까지 올립니다. 그러면 태양에서나 볼 수 있었던 핵융합 반응이 생기는 겁니다. 플라즈마에서 핵융합 반응이 일어나며 높은 에너지를 가진 중성자가 발생하게 됩니다. 다시 블랙킷 리튬층으로 들어간 중성자는 삼중수소를 발생시켜 핵융합 반응의 연료를 생성하는 역할을 하게 되죠. 동시에 블랙킷으로 들어간 중성자는 열 에너지를 발생시켜 내부를 흐르는 냉각수를 가열하게 됩니다. 가열된 냉각수는 열 교환기에서 수증기를 발생시켜 발전기를 통해 전기 에너지로 전환됩니다. 케이스타는 그 앞선 나라들이 만들었던 그 어떤 장치와는 달리 굉장히 정밀한 상태로 조립이 되고 제작이 됐습니다. 그래서 케이스타 플라즈마 내부에 존재하는 그 자석들의 정밀도가 굉장히 높고요. 그리고 이 자석이 그 초전도 상태로 운전이 되기 때문에 우리가 90초, 100초 이런 목표들을 차례차례 이뤄나갈 수 있는 장치가 되겠습니다. 지금 그 7개 나라가 같이 만들고 있는 국제핵융합로 이터 같은 경우도 케이스타가 사용한 그 초전도 자석과 같은 소재 자석을 사용할 예정인데요. 저희가 먼저 앞서서 같은 개념의 자석과 자기장 구조 그리고 그 여러 가지 환경을 가지고 성능을 높여오는 실험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터에서 실험을 앞으로 하시는 분들 그리고 현재 건설을 하고 계신 분들도 케이스타로부터 많은 그 경험과 이런 것들을 현재 도움을 받고 계십니다. 케이스타 핵융합 장치는 뛰어난 성능으로 세계에 인정받고 있습니다. 초전도 코일 부분에서는 최고의 기술력을 인정받았고 진공용기 제작 기술도 뛰어난 철강 산업 능력을 활용하여 세계 최고 수준에 도달했다고 합니다. 케이스타는 지난 2018년 플라즈마 실험을 통해 그동안 꿈의 온도처럼 여겨져 왔던 플라즈마 이온 온도 1억 도를 달성하고 고성능 플라즈마 운전 기록 90초 달성에 성공했습니다. 세계 최초의 기록이죠. 굉장히 많은 그 사람들이 이제 숨은 노력들을 해서 이 장치를 만들고 이제 유지하고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일단 앞선 나라들이 한 연구들이 굉장히 오랫동안 잘 정리가 돼 있기 때문에 학문적으로 우리가 그것들을 장치가 지어지는 동안에도 열심히 연구하고 또 그것들을 넘어설 수 있는 장치의 어떤 가능성 같은 것들에 대한 계획을 잘 세우고 실험을 해왔기 때문에 단기간에 따라잡을 수 있었다고 생각이 됩니다. 1995년부터 2007년까지 12년간 국내 기술로 개발된 초전도 핵융합 연구장치 케이스타. 핵융합 에너지 개발을 위한 과정 중 하나로 안정적인 에너지를 획득하기 위한 첫걸음은 바로 이온 온도 1억 도를 만드는 것이었습니다. 태양보다 중력이 훨씬 작은 지구에서 핵융합 반응을 일으키려면 태양 중심 온도인 1500만 도의 7배 이상인 1억 도의 고온 플라즈마를 장시간 유지해야 하기 때문이었죠. 국가핵융합연구소는 이번 실험에서 플라즈마 중심부를 효과적으로 가열하는 기술을 성공적으로 적용했습니다. 특히 D자 모양의 초전도 자석으로 진공용기 내에 플라즈마를 가두는 토카막 장치에서 이온 온도 1억 도를 달성한 것은 세계적으로도 처음이기에 더욱 의미가 깊은 성공이었습니다. 세계 최초의 1억 도 플라즈마 1.5초 운영 기록. 핵융합 에너지 상용화로 가는 문이 열린 겁니다. 우리가 실험을 하면서 전년도보다는 좋은
그 실험 결과를 내려고 늘 노력을 하고 있고 그 장치들에 기대하는 어떤 성능이 있는데 작년에는 우리가 그 성능을 넘어서는 어떤 플라즈마 발생 실험을 기획을 했었고 그것이 우리가 가진 조건에서 달성될 것이냐를 연구를 했는데요. 그것이 연말에 잘 이루어져 갖고 우리가 목표로 했던 그 성능을 달성을 하게 된 것입니다. 핵융합 연구에는 물리, 원자 핵공학, 기계, 전기, 전자, 재료 등 최첨단 기술과 최고의 실력을 갖춘 전문가들이 모여 있습니다. 때문에 핵융합 연구 과정에서 발생하는 연구 성과들도 다양하고 뛰어납니다. 플라즈마는 그 발생 방식에 따라 각기 다른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반도체, 조명, 디스플레이, 의료 장비 분야뿐 아니라 오염된 공기, 물, 토양의 정화와 같은 환경 개선 분야와 태양 전지, 석탄 가스화와 같은 신에너지 개발 분야 등 다양한 방식으로 여러 분야에 융복합적으로 적용이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죠. 이 플라즈마 기술은 이제 우리나라 같이 반도체 강국에서는 거의 핵심적인 이제 기술이 되겠고, 그 위에 이제 뭐 디스플레이라든가 환경이라든가 현재는 이제 의료, 농식품 뭐 이런 쪽에도 다양하게 이제 그 플라즈마 기술이 이제 적용을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핵융합 에너지 개발을 통해서 굉장히 수준을 높게 만든 그런 플라즈마 기술을 통해서 이제 고부가 가치의 어떤 그런 기술로 이제 거듭나게 하는 그런 역할들을 이제 하고 있습니다. 핵융합 연구는 핵융합 상용화를 통한 에너지 문제 해결 이외에도 첨단 기술 개발과 이를 통한 관련 산업 생태계 활성화 등 사회 경제적 효과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많은 선진국들이 핵융합 연구에 힘을 쏟는 이유는 이런 다양하고 수많은 부수적 효과들 때문이죠. 핵융합 연구는 참여 기업의 신기술 확보와 역량 강화를 가능하게 해주는 산업 생태계를 형성하고 나아가 거대 과학 분야에 긍정적 영향을 주게 됩니다. 뉴스를 틀면 굉장히 자주 이제 에너지 문제라든가 환경 문제 이런 것들을 접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어떤 에너지도 지금 환경이라는 거에 대해서 자유로울 수가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석탄 같은 그 발전 재료를 사용하는 발전소 같은 경우는 현재 환경을 담보로 해서 발전을 하고, 그다음 원자력 같은 발전 같은 경우는 이제 미래의 환경을 담보로 해서 우리가 에너지를 얻고 있는데요. 핵융합은 이제 우리가 고민하는 이 양쪽의 단점들을 모두 좀 만족시킬 수 있는, 좀 더 좋은 쪽으로 가져갈 수 있는 근본적인 해결책이 되리라고 과학자들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이, 그러니까 우리의 현재의 삶뿐만 아니라 미래의 삶, 그리고 우리 후손들의 삶이 어떻게 하면 지속 가능하게 할 건가 하는 거에 가장 큰 그 목적과 목표가 있다고 이제 생각됩니다. 그런 관점에서 에너지 정책도 좀 더 핵융합을 고려한 그런 정책이 되었으면 하고요. 그 다음에 우리 후손들이 좀 더 우리보다는 깨끗하고 쾌적한 그리고 고급스러운 그런 사회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가 노력을 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우리는 에너지를 통해 눈부신 발전을 이뤘습니다. 하지만 이 시점에서 우리 다음 세대의 지구를 생각해야 합니다. 우리가 소비한 자원, 무너뜨린 환경을 이대로 후손들에게 물려줄 순 없으니까요. 환경을 파괴하지 않는 깨끗한 에너지, 고갈되지 않는 무한한 에너지를 찾기 위한 노력을 멈추지 말아야 합니다. 무한 청정 에너지인 핵융합 에너지 상용화를 통해 에너지 문제를 해결할 수도 있겠죠. 연구 과정에서 얻은 첨단 기술로 삶의 질을 높이고 국가 성장에도 기여할 수 있으니까요. 깨끗하고 건강한 지구, 그 안에서 행복하게 발전하는 인류를 위해 청정에너지 전환을 위한 노력은 멈추지 않고 계속되어야 합니다.